좋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 나갑니다. 파워포인트 보이죠? 보입니까? 네. 네. 네, 보입니다. 자, 우리가 닥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게 뭐 전문가의 영역이었다가 처음에는 뭐 좀 신비했죠. 코로나 뭐 우한이냐 뭐 신비한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전 국민이 정말 생활이 되다시피 했고 누적 확진자가 거의 뭐 1200만 명, 5천만 국민 중에 5분의 1은 벌써 넘어섰고 중환자 병상도 뭐 모자라진 않지만은 허수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망률은 점점 올라가는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를 않고 신규 입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다행히 이제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었다지만은 정말 이게 전 국민의 건강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따지보면은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밀집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가축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가축에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팬데믹은 이제 그 인수공통전염병, 사람과 가축이 너무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박쥐가 살 수 있는 뭐 그런 자연을 자꾸 없애버리고 오늘도 매년 아마존 숲을 자꾸 없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계속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또 기후가 따뜻해져 가지고 뭐 산불이 한번 생겼다면은 그냥 뭐 더 열기가 타오르고 작년에는 장마가 59일이나 오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벌써 올해 들어가서 비옷을 2벌을 샀어요. 비옷을 너무 비가 자주 와가지고 출퇴근 때 입으려고 예쁜 비옷을 2번이나 샀어. 녹색 계열하고 노란색 계열하고 한 벌 말리 놓고 한 벌 입고 나오려고. 작년에는 그래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기후 문명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저는 사실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해가지고 먹는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이게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점점 오는 주기가 이제 단축이 돼갖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이제 학교를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대학교 1, 2학년은 뭐 이제 3학년 졸업한 데가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는데 뭐 학우들 얼굴도 잘 모르고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초등 1학년, 2학년들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쟤들이 과연 미래가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제 3학년 됐는데 올해도 학교 정상적으로 못 가면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중학교 아들 얼굴도 모르는데 나중에 동창회는 뭐 어찌 될란가 모르겠다마는 이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백신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예방이 불가능한가? 2년이 넘게 우리 일상을 지쳐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홍콩, 스페인, 그리고 사스, 메르스 등등 이런 밀집,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 자연의 침범, 기후변화 이런 문명의 이런 전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 시스템도 지금처럼 그래도 뭐 이번에 뭐 비대면 원격을 많이 푸는 바람에 미국인가 조사해 보니까 좋았다 그래요. 상당히 성과도 나쁘다는 사람보다 좋았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처럼 뭐 장사진을 쳐가지고 뭐 우리 옆에 삼육병원도 뭐 일요일 날뭐 2,000명 넘어오고 몇천 명씩 와가지고 뭐 바글바글 해가지고 지금 될 일인가. 사는 것도 이렇게 완전 초밀집 수도권처럼 뭐 저렇게 사니까 저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걸 저는 좀 살펴보고 싶고 도시가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우르크라는 유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도시에 계급이 생기고 잉여 식량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역과 전쟁 때문에 우리 천년두가 남미로 로마 시대도 그리스 시대도 팬데믹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의학과 의술이 있었지만 아주 원시적인 방법밖에 안 됐고 심지어 이제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냥 뭐 막연하게 뭐 공기가 좋고 뭐 이렇게 뭐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정도였는데 중세 도시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뭐 천년두
이거 뭐 신대륙은 정말 뭐 콜럼버스 병사가 수백 명밖에 안 됐는데 뭐 그 많던 남미 인종의 90% 이상이 그냥 사망하고 남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시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제 병명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이거는 뭐 패스트 인구의 3분의 2가 죽기도 하고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참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쿼런타인 검역 제도가 생긴 거죠. 40일 동안 못 들어오게 배를 못 들어오게 했더니 깔아 앉았더라 해서 쿼런타인 검역 제도가 생겼고 산업혁명 때 농촌 인구가 도시에 오면서 비위생적인 주거 상하수도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 또 뭐 이런 도시가 온상이 돼 가지고 뉴욕에 기레기 만연했다든지 파리 런던에 콜레라가 만연하면서 여러분이 앞에 시간에 배웠던 역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했죠. 왜 콜레라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은 사람들 주소지에 따라 점을 찍어 보니까 강 하류에서 강물을 받아 먹는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현미경도 없었는데 일단은 뭐 거기에서 물 받아 먹는 그 우물 펌프를 아예 브로드 스트리트에 막아버렸더니 균도 없었던 시절인데 콜레라를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 만성병까지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암, 당뇨병, 대사 이상이 생기고 특히 나이가 들어가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화학물질이 많아지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인체의 어떤 면역도 관련이 있고 또 저 아토피 천식 같은 위생가스를 너무 깨끗한 데 살아도 안 되죠. 자연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오래 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파킨슨, 치매 등등 이런 만성병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그 감염병이 팬데믹까지 동시다발로 들어닥쳤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도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가족도 해체돼가 돌봐주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체됐어. 옛날 농촌처럼 그런 어떤 뭐 이웃 관계가 다정한 것도 아니니까 미래 사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콜레라가 유행할 때 이제 전원도시가 유행했죠. 이렇게 뭐 지금 우리 수도권처럼 중간중간에 뭐 일산, 뭐 요즘 같으면 뭐 어디 저기 뭐 그죠? 김포 밑에 부산 같으면 뭐 양산, 김해, 언양 사람들을 그냥 정관 너무 밀집하지 않도록 뚝뚝뚝 떨어지게 하자. 거기서 자연환경 속에서 살게 하자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뉴욕이나 이런 초거대 도시, 상하이, 수도권,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뭐 수천만 명이 모여 살게 돼버렸죠. 저런 도시가 발전한 게 이제 미화 운동, 우리 저 뭐 시카고 뭐 이런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해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교육 문제, 직장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도 이번에 지금 시장님이 어저께인가 2040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15분 안에 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그다음에 그 개인형 이동, PM, 개인형 이동 장치를 통해 갖고 15분 안에서 삶의 모든 필요를 해소하는 10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지금 부산도 2040년까지 비전을 어저께인가 공청회를 했죠. 그 안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장인이 입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2박 3일, 우리 채영이 2박 3일, 오늘 우리 장모님이 오늘 왔거든. 우리 집은 다행히 이제 세 사람이 인력이 있었는데 이걸 간병인이 와서 하기도 그렇고 우리 장인이 뭐 운동도 안 하는 걸 내가 또 2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그래가 지금 뭐 산보도 하고 혈압도 재고 좀 돌봐줘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전 국가가 어떻게 지역사회 돌봄이 되는 분산형 도시로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정보 기술을 활용한 그런 도시로 갈 것인가 하는 게 저의 관심사고
여러분은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감염병 역학을 이해를 했다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관리를 총론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감염병의 종류는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과 식품을 따라서 오는, 여러분 다 한 번씩 따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 명년의 보건학 시험 문제는 이거 다 낼게요 제가. 감염병을 전파 경로 및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 보시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건학 석사를 땄다는 사람이. 이게 수인성인지 동물맥인지 인수공통인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전부 다 마이크 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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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푸스, 이질, 백, 이질, 이질, 그랬어. 대장균, A형. 기브리오 음. 폐혈증, A형 간염, A형 간염. 딱 이름을 들으면은 뭔가 감이 좀 온다 그죠? 이름이 벌써 조금 당, 간, 비브리오는 뭐 여름에 많이 생선에 못 생기는 거, 장출혈, 세균성 이질, 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사람 간 접촉에 의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우리 맨날 독감 예방 접종 먹는 거, 사스, 메르스, 코로나. 코로나. 수두, 수, 이거는 이제 수- 가슴포진,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우리 입술 찝히는 거. 비슷한데 대상포진이 또 바이러스가 있다 그죠?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성홍열, 수막구균성. 이거는 애들 요새도 뭐 접종 받잖아요. 성병은 알겠죠.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유럽에 상륙했을 때 천년두는 신대륙으로 건너간 반면에 이거는 신대륙에서 유럽에 건너온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래서 이름도 매독, 매화꽃 같은 독이 온몸에 핀다 해서 매독이 됐고, 이거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을 괴롭혀가지고 원숭이 피 속에 있던 게 사람한테 건너온 거잖아. 에이즈. 제 의과대학 다닐 때는 AIDS를 아이고 다 살았다. A, 아이고, 아이고, D는 다, S는 살았다. 이래가지고 우리 때는 이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뭐 약도 개발이 되고 실체가 밝혀졌지만은 여전히 뭐 인류에게 참 겁나는 병이죠. 그다음에 이제 절지동물, 모기 같은 것이 옮기는 패스트,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우리나라 지금 이 댕기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열대 생기는데 저기 뭐 타이완 이 정도였는데 기후변화로 온도가 지금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냥 명태도 다 올라가고 뭐 오징어도 변하고 지금 완전히 생선도 다 변하고 사과는 뭐 어디까지 올라가 강원도까지 사과가 지금 올라가 있고 직화 새롭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소한테 쏘는 탄저, 개한테 쏘는 거, 토끼, 렙토스피라, 브루셀라, 병원에서 생기는 내성균들, 방코마신 내성, 메티실린 내성, 방코마신 내성. 우리 뭐 감염 전공분들이 다 외우겠지만은 다른 분들도 병원 감염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되는 게 자 DPT다 그죠? 테타누스 DPT. 그다음에 미즐 MMR이네. 홍역, 멈스, MUMS, 풍진, 루벨라. 여고생 정말 틀어놨다. 여고생들한테 예방 접종 적용은 아주 어린 애들한테 소아마비. 제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많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우리 반에 침질 흘리는 종수라고 중학교를 갔는가 모르겠어. 뭐 학교는 그냥 형식으로 다녔는데.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도 뭐 소아마비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입에다가 이렇게 좀 달콤한 걸 입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로 싹 쏴주던 의료보험도 없었을 시절인데 1970년대 대연동에 성의원이라고 자매가 하던 의원이었는데 유리문 드르륵 열고 들어가지고 맞던 기억이 나네요. 비형간염은 제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방주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김정용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 내용. 왜 왔습니까? 자, 돌발 퀴즈. 코로나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여기 손들기 기능이 있나 없나? 의과대학 학생들은 앱에서 바로 채점이 딱 가능하게 돼 있는데
있다는 사람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아니다. 꼽혀. 예. 코로나는 절지동물이 아니다. 그죠? 사람간 저쪽에 의한 것이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 호흡기로 감염이 되느냐 소화기로 되느냐에 따라서 총 감염 기간이 비슷하더라도 호흡기로 감염이 되면은 이 전파 기간이 더 일찍 나타나요. 소화기는 더. 그리고 이 잠복기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더 긴데 감염이 나타나는 개방 기간은 이게 더 길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다가 경미한 증상이 좀 심해져서 심각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감염 전파가 될 수 있느냐 증상이 나타나느냐는 다르다. 그래서 이게 더 오랜 기간 호흡기가 별로 겉으로는 표시 안 날 때 벌써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잠복기는 더 길다. 증상은 뒤에야 나타난다. 호흡기 감염병, 소화기 감염병.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병원체, 병원체. 병원소나 병원체, 병원소에 병원소, 병원소, 들어가서 병원소, 탈출을 해서 탈출을 해서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침입을 해야 침입을 해야 흡주에 들어간다. 흡주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감염병 전파 6단계, 6단계. 병원체가 있어야 된다. 병원체가 병원소, 새집이라는 뜻인데 새집소자. 이 병원체가 자라날 수 있는 병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환자 몸속이 됐든 복균자, 증상이 안 나타난 복균자가 됐든 동물이 됐든 물속에서 살든 화상풍은 흙속에 살죠. 물속에 사는 놈도 있어요. 이게 어떤 계기로 해가 탈출을 해다 모기가 물든지 기침을 할 때 비말, 물방울을 통하든지 소변을 통해 가지고 주열 협충증 이런 것처럼 또는 피부로 흘러나오든지 그래 가지고 날아가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물건에 묻어가 있다가 침입을 해야 돼. 숙주에게 먹는 거를 따라서 소화기로 들어가든 호흡기로 들어가든 비뇨생식기로 들어가든 상처로 들어가든 입안의 점막으로 들어가든 그래서 숙주한테 들어가 가지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잘 못 먹었거나 예방접종을 안 받았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하는 이렇게 감수성이 있는 숙주한테 들어가야 감염병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감염병 전파의 6단계를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감염 6단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6단계는 꼭 알아야 됩니다. 6단계 병원체, 병원소 순서대로 1번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병원소가 있어서 탈출을 해서 전파가 되면은 침입을 해서 감수성 숙주가 있는 이 6개가 골고루 있어야 감염병이 성립한다. 병원소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인간한테서 증식하는 매독임질, 성병과 감염, 이질장, 티푸스가 있고 동물, 광견병, 패스트, 지베르, 렙토스피라도 마찬가지. 살모넬라, 브루셀라, 소죠, 소. 그리고 보툴리눔 흙 속에 사는 거는 이거 깡통이죠. 통조림 찌그러진 거, 썩은 거. 파상풍은 흙 속에, 물 속에서 사는 이런 레지오넬라 이거는 물 중에서도 우리 그 에어컨 실외기 그 물에 있어가지고 아주 80년대인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병이죠. 탈출을 하는데 특히 이 전파가 될 때 동물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병이 있다.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 뇌염, 땡기열, 지카, 쥐를 통해서 렙토스피라, 살모넬라, 지베록을 통해서 패스트. 자, 패스트는 쥐가 아니고 지벼룩이었다. 중세시대 때 쥐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었고 집 밖에 있는 쓰레기 속에 살고 있었던 지벼룩이 옮기는 병이었더라. 그때는 그걸 몰랐죠. 쥐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지.
진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농촌에서 진드기. 그러니까 풀밭에 눕지 마라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생기는 발진 티푸스. 뭐 나폴레옹 뭐 러시아侵略했다가 총에 맞아가 뭐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이걸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하는 발진 티푸스. 못 먹고 위생 환경이 안 좋은데 비누도 없고 목욕도 안 하고 하니까 이가 막 버글버글 득실득실하는데 번쩍했죠. 그 다음에 감수성이 있으려면 예방접종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접종뿐만 아니라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 시간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감염병 6단계와 면역의 종류. 보건대학원 시험에 정말 수십 년간 단골 족보였다.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면역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리는 방법이 있다. 소젖자는 아가씨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한테서 우두에 걸렸더니 이상한다. 소한테서 우두에 한번 걸린 아가씨들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왜 두창이 안 생길까? 천연두가 안 생길까? 공부가 안 될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 고름을 가지고 이제 딱지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는 자연 면역이었는데 백신을 만들거나 독소를 좀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미리 접촉을 시키는 거죠. 처음 두창 백신을 만들기 전에는 이 두창을 앓는 아가씨들의 그 딱지를 떼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두창을 만들어 주기도 했죠. 백신 대용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이걸로 발전을 했죠.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신을 만들어낸다 그죠. 화이자 백신이었더니 뭐 우리도 지난 회사별로 그죠. 중국산 백신이었더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연적으로 병을 앓거나 또는 인공적으로 이런 백신이나 독소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수동적으로는 엄마의 태반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런 항체나 면역 물질을 받아서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불린이나 항독소 같은 면역 물질을 인공적으로 이어주거나 자연적으로 들어오거나 이거는 몸속에서 면역 물질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밖에서 넣어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중요하다 그죠 사실. 감염병의 6단계 면역의 종류, 매개 생물과 관련된 감염병의 종류, 또 병원 수에 따른 병원 체계. 우리 의과대학에서도 뭐 제일 골 때리게 외울 게 많은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1, 2, 3, 4급 감염병 종류까지 외우면 진짜 뭐 엄청난 분량을 암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6단계나 면역의 종류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 내용을 조금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을 관리를 하려면 첫째, 아까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병원체를 없애거나 병원체가 생존하고 정식하는 병원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가 병원소이니까 이 감염된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 1년에도 지금 뭐 엄청난 수를 살처분 하고 있죠. 사람이 병원소인 경우에는 복용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가지고 치료하거나 격리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타이포이드 메어리 이 아줌마 이름이 마리아 메어리라는 아줌마가 장테푸스 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는 정상도 없으면서 균만 가지고 있었는데 1869년에 아일랜드에서 15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요리사로 됐는데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일하는 곳마다 장테푸스가 유행을 하면서 2년간 강제 격리됐다가 해제됐는데 또 5년 뒤에 요리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감염을 시키고 사망할 때까지 23년을 강제로 격리되어서 살게 됐답니다. 이 사람이 감염시킨 사람이 뭐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용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병원소 사람이 병원소이죠. 한번 따라 봅시다. 타이포이드 메어리 장테푸스 마리아 메리
상티푸스 메리. 예, 이 사람 한 사람이 예, 우리나라도 이런 분 있었죠. 자기 에이즈 걸리는데 막 여자분 한 분이 막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성관계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보복성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다음에 숙주 관리, 숙주의 면역을 키워준다. 환자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한다. 자, 병원체, 병원소 관리. 그다음에 병원체하고 병원소가 있더라도 전파가 안 되게 한다. 그래서 격리와 검역을 하는데 격리라는 것은 감염령이 없어질 때까지 이 사람을 떼놓는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한때 2주 격리했다가 그죠? 지금 점점 단축돼 갖고 지금 3일까지 지금 단축이 됐죠. 격리와 검역을 하고 그리고 전파가 안 되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식품을 깨끗하게 끓여 먹는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첫째,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둘째, 전파 과정을 차단한다. 셋째, 숙주를 관리한다. 숙주의 면역을 증강하거나 조기 발견, 조기 진료를 하고 또 숙주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과 관리의 3대 원칙에 따라서 병원체, 병원소 관리, 전파 과정 관리, 숙주 관리. 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참 우리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병원체, 병원소를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했었죠. 전파 과정도 처음에 비말이냐 아니냐 가지고 격리와 검역을 뭐 비행기를 공항을 차단하냐 마느냐 우한에서 뭐 중국산 대만은 처음에 공항을 막아서 됐니 완전히 격리와 검역으로 놀려가는 게 많았고 환경위생 환기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개인위생 참 이 3대 원칙에 따라서 교과서에 이렇게 쉽게 나와 있지만은 각 감염병마다 참 강론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는 참 공부할 게 많다 그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감염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3대 원칙,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전파 과정 관리, 숙주 관리.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감염병 관리와 예방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그래도 뭐 보건학 석사시라면서요 하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읊을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예,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관리하고 전파 과정을 관리를 하는데 숙주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전파 과정은 격리와 검역을 하고요. 숙주는 환경과 식품과 개인위생을 관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하면 감염병은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전파가 6단계에 따라서 감염이 되니까 그래서 병원체와 병원소를 관리하고 전파 과정을 관리하고 숙주를 관리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3가지를 통해서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백신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능동면역, 수동면역인데요. 백신은 그때 인공적으로 면역을 생기게 하는 방법이고 자연적으로 면역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독소를 약하게 해가지고 또 면역을 유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면역 물질을 엄마한테서 받기도 하고 밖에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도 알고 보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홈쇼핑 광고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여러분의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1급, 2급, 3급, 4급 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1급은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1급에서 빼자 하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1급은 뭐 테러, 치명, 집단 발생은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압 격리. 음압 격리, 공기를 빨아낼 정도로 이렇게 테러,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하는 즉시 격리를 안 하면은 이게 치명률이 높은 병들입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좀. 에볼라, 와이구야. 이거는 이제 사실 1979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하고 WHO에서 선언을 했죠. 지금 러시아 뭐 어디 뭐 창고인가 냉장고에 들어 있긴 있대요. 패스트, 탄저, 보툴리누즘, 디프테리아,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등.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즉시 24시간 이내에 하는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이거 2급, 3급의 차이점은
보시다시피 24시간에 격리가 필요하냐 마냐 이거는 격리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하지만 그래도 결핵, 홍역, 백일해, 풍진, 뭐 콜레라, 장티푸스 격리가 필요하다 그죠. 격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 에이즈 처음 생겼을 때도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죠. 가다 놔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다. 비버리오, 일본내염, 말라리아 등등. 4급은 표본 감시. 생기나 안 생기나 늘 병의원 등을 통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너무 세계적으로 유행을 잘해가지고 WHO가 감시하는 9개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 생물 테러. 이번에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꾸 이걸 폭탄처럼 뭐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감염병이 있고, 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감염되는 게 있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서로 간에 전파가 잘 되는 11종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생길 때 인수공통으로 생긴 게 많지만은 지금 현재도 11개는 즉시 인수공통, 상당히 11개는 즉시 1급과 함께 신고해야 되는 병입니다. 병원에서 생기는 병. 주로 내성이다. 그죠? 방코마이신, 메티실린, 다제내성이라는 여러 가지 약에 그냥 내성이 생기는 다제내신, 카바네펜 내신. 우리 장인도 보니까 뭐두 가지를 지금 혈액 배양을 해냈더라고. 그죠? 병원에 들어왔다 하면은 생기기가 쉬우니까. 우리 의과대학 같으면 이런 것도 시험 내는데 참 여러분한테 이런 걸 시험 내기는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감염병 역학과 관리를 배웠다는데 이 병이 1, 2, 3, 4급인 줄은 구분을 할 줄 알면 좋겠습니까? 예, 명년에는 꼭 여기서 시험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보건학 종합시험. 옆에 역학조사. 역학조사는 여러분 뭐 많이 들었죠? 기초감염 재생산수 한 명이 몇 명한테 옮기느냐 하는 거다 그죠? 여기 예를 들어 놨다 그죠? 갑이 2명에게 옮기고 하나, 둘, 그리고 을과 병은 각각 3명한테 을은 하나, 둘, 셋, 병은 2명에게 그 뒤 각각 또 0에서 2명씩을 전파를 했다면은 병원체가 1세대, 2세대, 3세대 사람은 1세대가 30년인데 한 세대를 3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총 감염시킨 사람이 몇 명이냐를 계산해 가지고 11명이 몇 명한테 했냐에 따라서 1.45 즉 한 사람이 평균 1.45명을 감염시켰다 해서 이걸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부른다. R0 Basic Reproduction Number. 상당히 이게 좀 학술적이 어려운 용어였는데 이제는 뭐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한 명이 한 명씩 감염이 되면 더 이상 안 늘어날 건데 한 명이 2명, 3명 이게 재생산 수가 높을수록 감염량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만만찮다 그죠? 그래서 이 역학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사하는 것은 규모를 파악하고 원인을 밝혀서 조치를 수행해서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모든 활동을 역학조사 또는 뭐 유행조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행이란 것은 주어진 인구 집단에서 짧은 기간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그런 감염병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역학조사 또는 유행조사라고 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1단계 유행이냐 이 4가지에 해당되느냐 이게 유행이냐를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유행하는지를 이제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몇 명이 발생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일찍이 진단키트를 발견을 해냈으니까 초단기에는 뭐 K방역이라고 테스트 막 때리면 추적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테스트, 트레이스 그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역학적인 분석을 잘해야 된다. 유행 곡선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감염병 전공 학생들은 저보다 잘 알겠지만은 유행 곡선을 보면은 한 군데서 공동으로 오염되는 주로 이제 식생활이나 물, 살모넬라 같은 데서 18, 19, 20 한 번 푹 생기고는 싹 꺼져버리는 이런 단일 동시 노출형이냐, 안 그러면은 또 생겼다가 또 생겼다가, 상수도가 뭐 옆 동네, 이웃 동네 물을 타고 이곳저곳에 생기는 다봉형 유행 곡선이면은 간헐적 노출이구나. 단일 동시 노출이 됐을 때는 이렇게 공동 오염은 노출이구나. 계속해서 세월이 가도 계속 나타나면은 지속적 노출이 되는구나. 또는 접촉 감염 같으면 이게 점 이렇게 정식형 유행 곡선이 생길 수 있는데, 코로나도 우리 그냥 뭐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봐서 이거는 약간 뭐 정식형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봄으로써 이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리적 특성을 잘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처음에 뭐 대구, 경북에서 반짝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태원, 뭐 서울, 경기, 또는 뭐 최근에는 부산, 인천처럼 결국 얼마나 밀집을 해가 있고 이동이 압도적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림으로서도 상당한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잘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대해서 person, 인적인 거, 공간에 관한 거, 시간,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특성을 잘 기술하는 게 각 조사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단계, 유행이냐 아니냐, 얼마나 크기와 확인하고 크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 타임과 장소와, 그리고 시간, 장소, 인적 특성. 어떤 사람한테서 주로 생기느냐. 처음에는 그래가 뭐 노인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 어린이는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정상이 심하지는 않구나 하는 거 알아냈죠. 그래서 3단계는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아까 곡선을 보니까 무슨 균일 것 같냐. 새로운 균인 것 같으면은 도대체 어떤 균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식중독일 경우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백미밥을 먹었더니 11배나 많이 생기는구나. 돼지고기가 23배구나. 그러면은 백미에다가 돼지고기 먹은 사람이 거의 10배, 20배가 생기니까 이게 원인이구나. 그래서 5단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원인을 차단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뭐 잔치집에 쌀과 돼지고기 잔치 음식이 문제였으면 그걸 다 폐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역학조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역학조사. 이게 과연 유행이냐 아니냐, 그리고 유행의 특성을 시간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곡선을 그려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장소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생기는가 보고,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분석을 함으로써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게 역학조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감염병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공항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관심 단계, 주의 단계, 뭐 입국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세관에 가보면은 공항에서 입국할 때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있죠. 왜 생기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후변화, 생활습관, 너무 이주, 전쟁, 슬럼화,
빈곤, 또 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되고 보건 의료와도 관련이 있고 미생물의 특성도 변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종간염병은 안 올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 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스하고 메르스 정도인데 그 외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날 다른 말로는 원헬스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원헬스란 것은 사람과 균과 사람과 숙주와 병원체뿐만 아니라 병원체가 살고 있는 자연과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가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제대로 관리를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지. 무슨 사람만 면역을 키워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자연 환경과 전쟁이나 분쟁, 밀집, 이동, 비위생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까지.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 정치가들은 people, 사람과 planet, 지구와가 피스풀하게 평화롭게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조화롭게 살아야 이게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류와 오래 함께했던 결핵, 성매개 이런 것들은 공짜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만 가면은 공짜로 객당 검사를 통해 가지고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1,100원이면은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비밀을 보장해주고 주민들한테는 검진 주기가 정해져 있죠.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한센병, 예전에 나병이라고 불렀던 이동검진 등을 통해서 또 진단이 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소록도처럼 모여 살기도 하는. 그래서 인류가 만 년 전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축하고 같이 살게 됐고 밀집을 하게 됐는데 도시로 오게 되면서 배가 생기면서 대항해, 대육간 전파가 시작되고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막 세계를 돌아버리면서 이제 팬데믹으로까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수없는 감염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따지면은 먹는 거, 사람 접촉, 성접촉, 절지동물, 인수공통, 병원 감염, 예방접종 이렇게 경로나 관리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데 특히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정상은 늦게 나타나는데 감염 기간이 정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벌써 감염이 시작돼 버리니까 이게 참 그동안에 전파력이 높았죠. 소화기는 그래도 감염이 한참 뒤에 생겨나고 하니까 호흡기보다 나았죠. 감염의 6단계 병원체 병원소, 탈출 전파, 진입, 감수성 숙주, 면역의 종류 4가지가 있었고 감염 관리의 3가지 원칙, 병원체 병원소 관리, 전파 과정 관리, 격리나 검역을 한다. 숙주 관리는 면역을 정상시키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고 위생 관리를 한다. 감염병 관리에 3가지 원칙이 있고 1, 2, 3, 4구는 코로나를 1군에서 뺀다는데 이게 뭐냐. 즉시 하니까 너무 병의원의 분담이 크니까 이걸 24시간 이내로만 해도 조금 부담이 덜려고 지금 논의 중이죠. 그리고 유행조사란 것은 유행이냐 아니냐 확인해서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는 기술역학 분석을 한다. 타임, 스페이스, person, T, S, P에 대한 3가지를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한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원 헬스 모형. 그리고
아주 오래됐던 로마 시대부터 있었죠. 이거는 대항해 시대에 알려졌고 한센병도 로마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죠. 우리가 그 황제들 중에도 한센병이 있었고 그죠? 인간과 이 병원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역사를 같이 해왔다. 자, 이렇게 강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참, 물어보면 다 탄로가 날 건데, 그래도 우리 감염 관리 전공 원숙쌤, 김원숙쌤, 네. 뭘 물어볼까 내가? 자, 우리 감염병 관리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병원체 관리가 중요하고 오, 예. 오, 과정에 말이 바로 따른, 나오네. 네, 관리도 중요하고 숙주 역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공생이 중요하네. 오. 답이 바로 티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이미림쌤 왔어요? 얼굴을 끄고 있다. 야, 미림쌤. 감염병 전파의 6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네. 병원체가 병원소. 탈출. 탈출. 오케이. 탈출된 다음에는 전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침입. 침입. 암수성에는 숙주. 오케이. 오, 우리 감염 관리 전공 역시 누가 감염 할까봐. 자, 강민지 쌤. 어디 갔어요? 강민지, 네, 여기 있어요. 손 들어봐요, 손. 예, 좋았어. 1급, 2급, 3급, 4급 분류 한번 해봅시다. 네?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1급이 뭐예요? 1급? 네? 도와주세요. 티푸스, 파라티푸스, 임선영 세균성.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줘. 도와주세요. 임선영 선생님 도와주세요. 1급 감염병, 즉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테러, 생물 대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그렇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음압.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거.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예, 그래도 읽을 줄 아는구만. 말로 해. 그래도 순발력이 있네요. 보고 읽는 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가지고 이러면 곤란한데 역시 우리 감염은 보니까 이 상당한 수준이 있네요. 쟤보다 낫네. 저는 사실 전공이 감염병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음성학 교수님이 와서 했는데 너무 그 확장단 일을 맡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쟤보다 낫네요. 자, 감염에 우리 경민쌤.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이야기해봐요. 네. 병원소의 종류. 네. 병원소 종류. 정의와 종류. 환자, 보균자, 동물, 물, 흙. 조금 답변의 수준이 약간 거의 초등학생처럼 답변을 하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병원소가 뭡니까? 병원에 있는 소입니까? 이거 민쌤은 구술 시험에서 점수가 각성에 안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조금 똑바르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은 뭐가 있을까? 역시 말을 시키니까 다들 좀 모기. 헤매네. 패스트, 바이러스.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전파 경로나 특성에 따라서는 수인성이냐, 사람 접촉이냐, 성접촉이냐, 절지동물이냐, 인수공통이냐, 병원 감염이냐, 접종 대상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크게 나눈다.
6단계 모르면 간첩이다. 그죠? 병원체가 병원소에서 정식해가지고 탈출 전파돼 갖고 침입을 해가 탈출 전파 침입해서 감수성 있는 숙주에 들어간다. 기껏 들어갔는데 예방접종을 맞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감수성 있는 숙주에 들어가야 돼. 병원체가 정식해서 탈출 전파 침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 6고리가 아다리가 6개가 짜르륵 돼야 꽉 생기는 거야. 하필이면 내가 왜 걸렸지? 6고리가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죠? 자, 병원소의 종류는 인간, 동물, 흙, 물. 흙 속에도 있는, 그러니까 애들 녹슨 못에 뭐 발을 찔리거나 하면은 화상풍 예방주사를 맞아라. 그리고 이거 우리 에어컨 청소해라. 인간한테 생긴 거는 인간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되니까 참 성접촉이든 동물을 조심해야 될 병이 있고, 뭐 그다음에 매개 생물은 모기, 쥐, 지비록, 진드기, 이. 특히 지비록은 패스트, 발진열. 발진열은 나폴레옹, 뭐 비스마르크 이때 엄청 유행했죠. 지벼룩이다. 지가 아니었다. 그죠? 지 때문에 생기는 우리나라는 신정후 출혈열. 우리나라 한탄강 유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죠. 지금도 많이 생겨요. 렙토스피라. 살몰레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 농촌 같은데 지 때문에 생기가 옛날에 뷔페 식당이 없었을 때 잔치집 같은 데서 많이 생겼고, 모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모기가 인간하고 밀접한 매개동물이 되겠습니다. 면역의 종류 4가지. 야, 이렇게 반복을 해도 그죠? 이제 조금 머리에 들어온다. 그죠? 감염 관리의 3가지 원칙. 병원체와 병원소로 관리한다. 전파 과정을 관리하는데 격리 협력을 한다. 위생관리는 환경, 식품, 개인위생 관리를 하는 3가지다. 1급, 2급, 3급은 적시, 치명, 테러, 음악격리고, 요거는 그냥 24시간 이내에 그래도 격리는 해야 된다. 3급은 24시간인데 뭐 격리까지는 필요 없다. 4급은 일주일 안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 질환이 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유행조사라는 것은 유행조사를 한다는 것은 유행을 확인하고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는 기술역학적 분석을 한다. 즉 시간에 따른 곡선을 어떤 유형이냐 곡선을 그려보고 장소와 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가설을 선정하고 분석을 한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관리와 홍보를 한다는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새로이 춘향하는 간염병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왜 생기느냐? 네, 인류 문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만성간염병, 수만 년을 함께 왔던 결핵, 최근에 나타난 에이즈, 또 오래된 한센병 등이 있다. 야, 다시 봐도 반복하니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죠? 자, 이제 우리 감염병 다 끝났으니까 누구를 또 물어볼고. 명주쌤. 안 듣고 있구나.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모르고 있다니. 몇 시입니까? 9시 11분이구나.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오늘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사실 그 병원에 근무하면서 뭐 감염병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지고 도움이 되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방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장갑 좀 주고. 그래, 우리가 뭐 학문으로 배우는 거는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걸 쉽게 배웠는데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참 우리 삶에 대한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쩔까? 옛날 생각이 잘 안 나. 저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해외를 그때 1년에 3번을 갔나? 봄에 뉴질랜드 갔다가 여름에 독일 갔다가 뭐 가을에 또 시드니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갈 건가? 해외 학회 뭐.
야, 지금은 그런데 이제 이 줌에 익숙해져가지고, 유튜브를 안 하던 제가 유튜브까지 하게 녹화를 하는. 너무 피해나요. 자, 이게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감염 전공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 바퀴를 돌았고. 박시현 선생님 왔어요. 언어. 결석인 것도. 이유진 선생님 안 왔어요. 결석. 언어가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그렇다. 김문정 선생님 왔어요. 결석인 겁네. 이세경 선생님 왔어요. 어려행정에. 네. 이은이 와 있는데요. 예. 근데 아까 대답을 안 했네. 마이크가 닫혀 있었어요. 노지영 선생님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교수님, 네, 이채원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채원 맞죠? 네, 이채원은 걸로 돼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보건대학원에 어제 날짜로 교수님이 한 분 새로 오셨어요.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여러분처럼 보건학 석사를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하시고 의료 인력 생산성 박사는 병원 특성에 따른 진료비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대학에서 88년에서 97년까지 교수로 계시다가 WHO 자문관 강화의료원 원장 4년간 유엔 개발기구 책임자를 98년에서 2003년 미국 멀시 콜포레이션 북한 책임자를 99년에서 2007년 존스 홉킨스 미국 보건대학원의 연구교수를 2010년까지 하신 이명건 교수님이 우리 고신대학교에 보건대학원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되셨어요. 오늘 날짜로 연구실이 4층 동쪽 끝방에 전광석화처럼 해를 쫙 붙이시고 연구원은 상주하시고 교수님은 이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이제 국제보건 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의료 행정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도움이 특설 과정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2년 동안에 학위를 수업을 3학기를 듣고 언어는 4학기를 듣고 논문을 써서 졸업하는 정규 과정도 있지만은 1년짜리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분들이 와서 6개월 과정, 10개월 과정 특설 과정도 운영을 할 거고 국제보건 프로젝트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뒷면에 또 있었네. 미안합니다. 소개를 또 덜 못했네. 베트남 빈딩 병원 운영 2012년 베트남 꽝남 어린이병원 관리사업 탄자니아 모인빌리 대학 모자보건 영양강화 사업 2018년까지 몽골 WHO 사업평가 2013, 14년 페루 찬차마요 병원 사업 2014년에서 18년 베트남 후에병원 운영 2016년에서 20년 세네갈 모자보건 영양강화 2016년에서 2019년 아프리카 간염관리 18년 19년 등등 네팔 돌라카 병원 1993년 자문관 캄보디아 보건복지부 자문관 94년에서 95년 다음 주 화요일 날 전심 때 이제 옥철호 교수, 박은기 교수, 우리 병원에 있는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교수님들하고 우리 전공 주임들하고 유병철 전임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신 겸 간담회를 일단 하기로 했고 참고로 여러분이 의료 행정에 계신 분이나 또 해외 협력에 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명건 교수님 좀 도움을 받게 된 것 같고 저는 이번 금요일 날 11시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 시티 3대1 경쟁률을 뚫고 그걸 따와야 되는데 이거 참 하여튼 저도 여러분 이상으로 학위 준비를 하는 여러분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미용은 이용환 교수님한테 시간차로 지금 계속 영국 엑스터로 잘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감염의 3분, 의료행정의 2분, 그리고 우리 운동의 백명주 쌤, 또 기시우 쌤은 저한테 오고 백명주 쌤 저한테 오는데 진도가 잘 나가시는 분도 있고 연구계획서만 잘 쓰면 연구는 시작이 반이에요.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니까 계획서를 잘 써야 IRB를 통과할 수 있고 또 계획서 단계에서 모델 논문을 잘 찾아야 돼요. 나가 정말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논문을 찾고 또 찾으면은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찾아서 없는 거예요, 이게.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번이라도 클릭을 돼야 되는데 찾다가 말아보면 안 돼. 지금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명주쌤, 성공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모델 논문을 찾게 됐는가? 저는 그 ALED를 처음에 너무 생소하게 접해하고 했었었는데, 일상운동? 예, 일상운동 그거를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저희들 이제 영어 시험 치러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우연히 정말 우연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우연히. 계속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안 비슷한 찾았으면 논문을. 우연이 안 생기는 거야. 찾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찾다가 말거나 아이고 나는 뭐 대충 뺏기지 뭐 아이고 카페 킬러 IRB 그래 뭐 내가 우리 대통령 영부인도 통과하는데 뭐 내가 통과 못 하겠나. 내 좀 그만 괴롭히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찾고 또 찾아야 돼. 계속 하죠 말씀. 그러니까 계속 찾으니까 조금 저도 계속 읽게 되고 하니까 이해가 되면서 찾는 게 조금 쉬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계속 논문을 돈 주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그것도 계속 찾아 들어가니까 어딘가에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예. 희한한 곳에서 공식적인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올려져 있던 걸 또 찾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돈 안 들이고 찾았어요. 고신대학교 도서관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도서관은 그거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가입하면 돼. 제가 물리치료가 카톨릭 대학이기 때문에 그걸로 타고 들어가서 해서 계속 찾았었습니다. 근데 찾으면은 계속 클릭하고 찾으면은 있을 것 같아요. 교수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서울역에서 발표하려고 PPT를 막 이걸 얼마나 지금 한 2달에 걸쳐서 만들어 놨는데 또 찾아요. 어떤 선례가 있는가. 이런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에 스마트 헬스 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교수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연구계획서 단계에서 좋은 논문을 찾아서 읽어야 돼. 그래가 내 모델 논문 좋은 거 하나만 딱 찾으면은 우리 미용 쪽 같으면은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객관적으로 측정이 참 가능하면 참 좋을 건데 만약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좋은 설문지를 찾아야 돼. 선행 시답자는 설문지, 시답자는 선행 논문을 따라 하려면 하다가 재미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좋은 논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했냐. 감염 같으면 지금 논문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것 같고 언어는 우리 언어 선배들이 좋은 논문이 많죠. 그래서 연구계획만 잘 쓰게 되면은 이제 이제 4, 5, 6월 달 열심히 조사해 가지고 여름 방학 때 입력해 가지고 표 만들고 써 가지고 9월 말까지 짠 하고 낼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3월이 다 돼가네요. 그죠? 찾고 또 찾고 읽고 제대로 하나만 찾으면은 거기에 참고문헌이 또 수십 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 교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지도 교수들은 먼저 논문을 많이 써본 이제 연구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 읽어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사인회가 내는 거지. 지도 교수가 여러분 논문의 내용까지를 다 아이디어에서부터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어떤 가설을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거기까지가 연구 계획서잖아요. 왜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런 걸 연구했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가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교과서를 주마간산처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논문을 쓰게 되면 이 감염병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코로나 논문이 제일 쓰기가 좋죠. 코로나 논문의 뭐 6단계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과정에 대해서, 뭐 또 그 중에서도 또 한 단계를 더 파고들어서 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지금 뭐 다 진행은 잘 되고 있고, 오늘도 내가 우리 사무실에 990-6402 우리 곽충원 쌤한테 학생들 표정을 잘 살펴서 꼭 좀 하여튼 우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학생이 포기 안 하면은 대학원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포기 안 하는데 졸업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700여 명이 졸업을 했는데 학생이 포기 안 하는데 학교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원은 몰라. 신대원이나 뭐 음악대학원이나 다른 데는 몰라. 우리 보건대학원은 학생이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그랬어요. 석사, 박사 할 때 죽을 것 같았어. 또 정교수가 되려 하니까 뭐 외국 학술지에 SCI 논문을 또 여러 개 쓰라 해가지고 미쳤나 내가. 어떻게 외국에 안면도 없는데 거기 논문을 어찌 쓴단 말이고, 내를 찍이라, 교수안하고 나갈란다 했는데 하다 보면 또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포기 않는 한 학교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선배 중에 자기가 포기 안 했는데 졸업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도교수님하고도 상의하고, 행정적으로도 늦다고 뭐 포기하지 말고, 무슨 뭐 직장이 정금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누가 병 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고가 생겼다고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수학 능력이 없어요 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면접 볼 때는 뭐 잘할 수 있다 해놓고 못하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한밤중에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서 쓰고 뛰내리고 막 이혼하고 뭐 퇴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학생이 포기 않는 한 학생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포기하지 않는다. 학교는 포기하지 학교는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우리 곽충곤 쌤한테도 상의하고, 행정적으로 지도교수님, 전공주임 교수님, 또 교무처장인 또 우리 원장님이 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영도구 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이시고, 우리 원장님이 알고 보면 농담도 잘하시고 인간에 대한 또 이해가 깊으시잖아. 그러니까 상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학우들하고도 연락하시고, 또 선배들한테도 한 명이라도 끈이 있으면은 또 연락을 해야 돼요. IRB 때문에 여러분이 골칫게나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지도교수가 해야 될 일을 IRB에서 얼마나, 처음에 표본 숫자 선정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탁 벽에 부딪힐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돌리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제 지금 의학과 지도 학생도 마찬가지야. 물리치료 논문 쓰는데 본인은 처음에 한 3, 40명 하려 했는데 IRB에서 뭐 100몇 명을 하라. 처음에는 뭐 도저히 뭐 납득도 안 되다가 결국은 여러 병원을 뚫기로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이 딱 여러분 3월 달이 연구 계획서를 잘 써서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염 관리는 이번 시간까지 이제 제 강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뭐 각 과에 암이면 암, 질병별로 류마티스면 류마티스, 우리 병원의 교수님들이 쭉 하시다가 거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총론에 가까운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 질환부터 이렇게 강론을 배우는 거니까 뭐
한 2달 지나서 저하고는 만나 뵙겠고, 그 중간에도 제가 수시로 교수님들 오시면은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 참여도 하고 여러분 얼굴도 보고 출석 보러로도 그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하고 질병관리학 한 달 동안에 총론을 했는데, 특히 연구 계획서 쓰시는 우리 학기에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꼭 상의하고 포기하지 말자. 학생이 포기하는 한 학교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저하고는 그러면은 2달 뒤에 뵙겠습니다. 중간에도 뵙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출석 체크 못했습니다. 누구? 조지영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교수님 처음에 10분 전에 출석 부르셔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